3년 전 제가 직장에서 퇴사한 뒤에 와이프와 제주로 1년 살이를 떠났을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15년 넘게 한 직장을 다니다 와이프와 정말 오래도록 고민하다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단 자신감도 있었고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면서 한 번도 여행 같은 여행을 다녀본 적도 없었던 저희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제주로 1년 살이를 계획하고 떠났습니다. 서귀포시의 동쪽에 위치한 표선이라는 지역의 빌라를 1년 계약을 한 뒤에 이사를 가게 되었죠. 수익도 따로 없었지만 아이도 없었던 저희는 벌어놓은 돈을 조금 쓴다 생각하면서 제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던 건 쿠팡플렉스라는 쿠팡에서 택배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차만 있으면 가능했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하면 됐었습니다. 쉬는 날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운동 삼아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쿠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제가 내비를 찍고 길을 안내하고 물건을 두고 오는 식의 함께 일을 했습니다. 제주 구석구석을 돌 수 있다는 정말 좋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일은 택배 배송지에 도착하면 물건을 두고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배송을 했기에 제가 사는 지역 인근에 배송을 했지만 저희 동네는 가로등이 없는 경우도 정말 많았고 제주 지역 특성상 주택가에도 무덤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서운 일은 없었지만 무서운 분위기는 자주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 전까지만 일이 없었던 거죠. 제가 이야기하려는 그 일이 벌어진 그날도 택배 배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택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한라산 쪽 방향의 단독주택들에 배송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집이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택배 물건을 몇 개 받지 않았음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평상시면 10시 정도면 끝이 났는데 11시가 다 되었을 때에도 배송해야 될 집이 2곳이나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운전을 하고 저는 길 안내를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골길, 가로등도 없이 운전 속도도 느렸고 길이 좁아지면서 오싹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차를 멈췄습니다. 차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고 그 집은 걸어서 1분에서 2분 정도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달빛도 어둡고 가로등도 없던 상황에 그 집엔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조명을 킨 뒤에 길을 걸었습니다. 큰 상자 2개를 가져다 주면 되는 상황이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무덤도 보였고 점점 가까워지며 그 주택이 선명하게 보였을 때쯤 좀 놀랐습니다. 곧 무너질 것만 같은 주택, 허름했고 한쪽 창문에는 비닐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함부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던 집이었습니다. 11시에 불빛이 하나도 없던 그 주택에 다가가 저는 택배를 내려두었습니다. 원래 사진을 찍어 올리면 이전에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의 사진이 보이는데 그곳엔 그런 것도 없었고 제가 처음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나서 나오려는 순간 어린 아이의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뭔가 선명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으아오 라고 하는 듯한 비명소리도 아니고 야호하는 소리도 아닌 느낌. 저는 집에서 아이가 잠꼬대 정도 하나 생각을 하고 나서 돌아서 걷기 시작하는데 뭔가 소리가 집 밖에서 나는 듯 조금은 선명하고 가깝게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소름이 순간 잔뜩 끼치기 시작했고 저는 뒤돌아 그 집을 봤을 때 아이는커녕 불빛도 없었고 작은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뛰어나가기도 거리가 좀 멀었고 그냥 걸었습니다. 휴대폰 조명을 비추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좁은 길 혼자 걸었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무덤가의 좁은 길, 불빛이라곤 멀리서 보이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정도였습니다. 저는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선명한 느낌으로 누군가 제 등을 손가락으로 콕콕 찔러 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잔뜩 받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았을 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고 다시 뒤를 돌았을 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뭔가 보이진 않았지만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 저는 걸음을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등 뒤를 콕콕 찌른 듯한 느낌, 그리곤 아까 들렸던 으아우 하는 아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가깝게 말이죠. 저는 넘어지건 뭐하건 정말 차까지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탔을 때 와이프는 정말 빠르게 그 어두운 길을 벗어나 큰 길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한 곳 배송도 하지 못한 채 남은 택배를 다시 쿠팡 물류센터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와이프는 자기가 차에 있는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게 조수석 쪽, 트렁크 쪽, 운전석 쪽 돌아가며 소리가 들렸고 도망치려는데 제가 뛰어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야기를 해줬었지만 들렸던 아이 소리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와이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제 이야기도 모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다음 날부터 저희는 쿠팡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쿠팡 직원이 연락이 와서 점심 이후에라도 배달해줄 수 없냐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다시 쿠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제주 생활을 해서 특별한 문제도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한 번씩 이야기하려고 하면 와이프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저희 부부가 겪은 제주에서 그 일은 정말 소름이 잔뜩 끼치는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